오늘은 민요죠. 수심가, 수심인간 근심, 걱정에 관한 노래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수심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서도 민요, 서도니까는 평안도 지방이에요. 평안도 지방을 대표하는 노래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임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작자미상의 민요이다. 민요니까 당연히 작자미상이겠지. 노래 형식은 보통 수심가와 역금 수심가가 짝이 되어 부르는 것이 보통이고요. 내용으로는 인생의 허무함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장단은 일정하지 않고 느린 소리에 음조가 비교적 높으며 목청이 격렬하게 떨리기 때문에 탄식하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나는 요걸 잘 몰라요. 부를 줄은 모른단 말이야. 이 영상 맨 마지막에다가 수심가와 관련한 영상을 링크를 해놓을게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수심가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기존의 시나 노래에서 차용한 흔적들이 보이고 한문 문투에 상투적인 표현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므로 한 개인의 창작이라기보다는 집단 창작이라는 거죠. 구비전승이에요.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오랜 세월 구전되면서 창자에 따라 즉흥되고 변형되고 증편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평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노래들을 차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창자에 따라 다르게 불린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본다면 민요 내지는 구비문학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한번 쭉 읽어볼게요. 부르지는 못하고요. 자, 봅시다. 근래 안부가 문여하요 월도 사창에 첩한다인데 생각을 하니 임의 화용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약사몽원으로 행유적이면 문전성로가 반성사로구나. 생각을 하니 임의 화용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생각을 하니 님의 화용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요거는 후렴구겠네요. 그죠? 강산불변 재봉춘이요 임은 일거의 무소식이로구나.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서러워 나 어이할까요? 인생 일장은 춘몽이 되고 세상 공명 꿈밖이로다. 차마 진정코 세월이 가는 것 서러워 나 어이할까요? 추야공산 다 저문 날에 모란 황국이 다 피었구나.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덩달아 나 어이할까요?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동령에 달 솟아온다.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아연하여 나 어이할까요? 나 어이할까요? 여기는 어쩌잔 말이요. 살짝 바뀌네요. 그죠? 친구가 본파는 남이련마는 어이 이다지도 유정탄 말이요. 보면 반갑고 아니 보면은 그리워 어쩌잔 말이요. 개변 양류는 사사로기요 무릉도하는 점점흥이로구나. 생각 사사로 임의롭지 못하여 나 어이할까요? 난사로다 난사로다 난사 중에 겸난사로다. 어느 때나 좋은 시절을 만나여 잘 살아볼까요? 청포로 일상만리선하니 동정여천이 파시주로구나. 생각 사사로 마음 뜻대로 못하여 어이사드란 말이요. 산천의 초목은 젊어만 가고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가는구나.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서러워 나 어이할까요? 자기야 우지를 마라. 울량이면 너 혼자 울 거지. 여간 한등 잠들면 날까지 왜 깨운단 말이요. 무심한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아니가 나던 임생각 저절로 났나. 청춘 홍안을 애연타 말고 마음대로 노잔다. 자,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창자에 따라서 즉흥적이고 변형적으로 많이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이본이 많이 있어요. 이본이 많이 있는데 우리 수능 특강에 실린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근래 안부가 문여하요. 발음도 안 된다. 그죠? 근래라는 것은 요즘, 안부가 어떤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묻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월도사창에, 월도사창, 달빛이 흐르는 창가에 첩한다인데, 첩이라고 하는 건요, 첩간에 갈등할 때 첩,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둘째 마누라가 아니고요. 첩 그러면 결혼한 여인이 자신을 낮추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이 많다인데, 이렇게 되니까 요 한은 화자의 정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19절이죠. 그죠? 맞아요. 19절. 이옥봉의 시 몽훈이라고 하는 시의 1, 2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생각을 하니 임의 화용이 그리워. 화용? 꽃다운 얼굴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자, 요거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대로 후렴구에 해당하고요. 어이할까요? 해요치를 쓰고 있죠. 그죠?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화자의 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렴구이다 보니까 뒤에도 계속 나와요. 중간에 잠깐 변형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연마다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어떤 정서? 그리움. 연마다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기도 하고 유사한 구절로 변주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년 만날 수 없는 임에 대한 그리움. 2연 보겠습니다. 약사 몽혼으로 행유적이면, 약사라고 하는 건요, 만약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약사 만약 몽혼으로 하여금 행유적하게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몽혼이라는 것은 꿈속에 있는 홀령이 되겠네요. 누구의 꿈속에 있는 홀령? 나의 꿈속에 있는 내 홀령으로 하여금 행유적, 움직일 때, 돌아다닐 때 자취예요. 발자취가 있게 한다면, 한마디로 영혼이, 홀령이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남는다면 이런 뜻이 되겠어요. 행유적, 흔적, 자취가 있음. 이 구절은 결국 만약 나의 영혼에 자취가 있다면 이라는 가정법이에요. 문전성로가 문 앞에, 성로 돌길이겠네요. 누구의 문 앞에? 임의 문 앞에 있는 돌길이 반성사로구나. 반쯤은 모래가 되었겠구나. 자, 이때 모래사자예요. 과장법이죠. 자, 여기까지 이옥봉의 시 몽혼의 3, 4구를 인용한 것으로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을 하니 임의 화용이 꽃다운 얼굴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후렴구죠? 제끼겠습니다. 아까 했으니까. 이어는 결국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강산불변 재봉춘이요. 강산불변, 강산은 불변 변하지 않는데 봉춘, 이 봄이 왔어요. 임은 일거에 한방에 하루아침에 무소식이로구나. 갔잖아요. 그죠? 한번 가고는 무소식, 소식이었구나. 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 시는 임이 오지 않는 상황을 자연현상과 대비하여 원망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자의 정서는 뭐예요? 그랬더니 화자의 정서는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서러워. 뭐야? 인생 무상. 나 어이할까요? 후렴구죠. 자, 결국은 인간과 자연을 대비를 통해 인생 무상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2연의 후렴구가 변주돼서 앞에서 자, 그리움에서 이번에는 무엇으로? 서러움으로 정서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년 소식이 없는 임에 대한 원망. 어디서? 무소식이로구나 에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볼까요? 인생 일장은 춘몽이 되고, 인생 무상이죠? 일장 춘몽이죠? 호접지몽, 한단지몽.
세상 공명은 세상에 있는 공명은 꿈밖이로다 바라지 않는다. 참아진정코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부사 두 번 써서 서러우면 어에 서러우면 여기 있잖아. 세월 가는 것 서러워 나 어이할까요? 자, 한마디로 인생 무상. 사연 인생 무상이 주제가 되겠네요. 인생 무상 이러니까요. 오연 보겠습니다. 추야공산 다 저문 날에 모란 한국 다 피었구나. 추야공산 가을밤 사람이 없는 텅 빈 상중에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고요. 적막한 분위기예요. 그죠? 모란 황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황국. 누런 국화를 보면서 정서가 드러나서 뒤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정서를 환기하는 소재이다.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덩달아 나 어이할까요? 세월 가는 것 덩달아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따라 내 마음도 심란하여 어이할까요?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연 임에 대한 그리움과 무상감. 일락서산 해 떨어지고 월출동령에 달 솟는다.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일락 해가 떨어져 어디에? 서산에. 잠깐 일락 해가 떨어져 어디에? 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 달이 솟아 어디에? 동쪽 고개에 달 솟는다. 이런 해가 떨어지고 달이 솟는다, 해 떨어지고 달이 솟는다 라고 잉여적 표현, 필요 없는 표현을 또 해요. 그죠? 그래서 한자와 우리말을 반복하고 있다. 동일한 현상을 한자와 순우리말 중복 표현하여 하루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아연하여 놀라고 어하니 벙벙하여 나 어이할까요?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놀람이죠. 6년 흐르는 세월에 대한 슬픔. 7년 보겠습니다. 친구가 봄파는 봄바탕은 남 1년 많은. 그렇죠. 친구는 아무리 친해도 DNA는 다르죠. 그다지도 유정탄 말이요. 애틋한 정이 오고 간단 말이요. 아, 친구 간의 정은 되게 깊다는 거예요. 결국 친구는 남이지만 애틋한 정이 있네요. 보면 반갑고 아니 보면 그리워 어쩌잔 말이요. 님에 대한 아니 친구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7년 유정한 벗에 대한 그리움. 8년 보겠습니다. 계류양변은 사사로기요 무릉도하는 점점홍이로구나. 이건요 가사 중에 작가의 하나인 유산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유산가의 한 구절입니다. 개변 시냇가에 있는 양류 버드나무는 하나하나가 녹색이요. 아, 녹색이니까 이거 시각적 이미지라고 봐야겠다. 그죠? 갈수록 푸르고. 이거 무릉도원은 무릉촌에 있는 무릉도원 알죠? 복숭아꽃은 하나하나가 붉은색이로구나. 무릉도원의 복숭아꽃은 붉은색이로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각적이죠. 그러면서 이 구절과 이 구절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꾸법이 되겠습니다. 대꾸법이 되면서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생각 사사로 임의롭지 못하여. 임의롭지? 의롭지래요. 얽매이는 것이 없이 자유롭지 못하여 나 어이할까요? 어떤 생각에 묶여있네요. 8년 봄을 맞이하여 느끼는 감회 또는 그리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연 보겠습니다. 난사로다 난사 중에도 겸난사로다. 어려운 일이구나 어려운 일 중에서도 따따블로 어려운 일이구나. 무슨 시험 문제 푸니? 어쨌거나 간에 반복법이고요. 점칭법이에요. 그죠? 난사 중에 겸난사니까 어느 때나 좋은 시절 호우 시절을 만나여 잘 살아볼까요? 임과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연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에 대한 소망. 10년 보겠습니다. 청포로 일상 만리선하니 동정여천이 파시추로다. 추자는 가을 추자예요. 청포 푸른 도포를 입고 일상 만리선 만리를 떠나는 배에 오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리를 떠나는 배에 오르니
동정여천이 자 하늘처럼 맑고 넓은 동정호의 물결이 가을을 알리는구나. 파도, 가을을 시작하는 파도로구나. 이런 뜻이니까 가을을 알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구절은요. 서도의 시, 관산 육마의 구절인데 이 구절이 수심가에 들어간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생각사사로 마음 뜻대로 못하니 어이 살란 말이요.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가을에 느끼는 정해와 그리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11년 보겠습니다. 산천의 초목은 젊어만 가고 자연은 젊어만 가고 봄 됐나?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가는구나. 이거는 뭐 상식이다. 그죠? 끊어야겠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늙어감에 대한 탄식 정도로 보면 돼요. 그 탄식이 뭐야? 세월 가는 것 서러워 어이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탄노가죠. 늙음에 대한 탄식과 임에 대한 서러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연이네요. 아, 자귀야. 자귀? 자귀라고 하는 거냐? 귀신이에요.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지 마라. 울량이면 너 혼자 울 거지. 여관 한등 당나라 시인 고적의 제야작에서 인용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여관의 차가운 등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관에서 잠드는 날까지 왜 깨운단 말이냐. 외로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나를 깨우니.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객지에서 느끼는 슬픔 또는 외로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심한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이번에 또 누가 나와? 기차가 나오네. 기차도 있던 시절인가? 아무런 감정이 없는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임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는 소재로 기차를 들었네요. 아니라든 임생각. 그렇죠. 너 때문에 임생각이 저절로 나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청춘 홍안을 젊은 홍안 그러면 우리가 여자의 얼굴을 홍안이라고 그래요. 붉은 얼굴. 근데 청춘이니까 젊죠. 모습을 애연타 말고 슬프다 말고 마음대로 노잔다. 자, 마음대로 놀다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 놀고 싶은 마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진짜 플레이 신나게 놀고 뭐 풍류 즐기고 이런 게 아니라 잊고 싶은 거야 라고 보면 돼요. 자, 13년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심가 전체 13년을 봤고요.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민요고요. 구비문학, 구비전승이고요. 슬픔, 애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구비전승에 따른 병렬적 구성이고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인생무상을 다루고 있다.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네요. 자, 인간과 자연과 인간의 대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 대목인가요? 강산불변 재봉춘이요 임은 일거의 무소식이로구나. 또 있나요? 산촌의 초목은 젊어만 가고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간다. 이건 님이 떠나가고 돌아오지 소식이 없는 것에 대한 원망. 이건 늙음에 대한 탄식을 강산, 산천, 자연과 대비했네요. 즉 자연과 인간을 대비해서 임의 소식이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또는 늙음에 대한 탄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후렴구죠. 후렴구 뭐가 있습니까? 생각을 하니 님의 모습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요건가요? 자, 후렴구를 사용하여 첫 번째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두 번째 시상을 정리 마무리하고 있으며 세 번째 동일하거나 비슷한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형태적 통일성을 부여하고 네 번째 시적 의미 그리움이라든가 애상감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두 번째 의문문의 형식과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래 안부 무녀하여 월도사창에 첩한다인데 생각을 하니 님의 화용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라든가 친구는 분파는 남이련만 그다지도 유정탄 말이요. 보면 반갑고 아니 보면 그리워 아 어쩌잔 말이요. 해요체나 하우체를 쓰고 있네요. 의문문의 형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드러냄으로써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구비문학 또는 민요의 특징을 본다면 특정 지역, 평양지방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특정 작가가 없는 여러 창자들에 의해서 기존의 시나 한문 문기가 가감, 재구성되는 변형이 있는 구비전승이 되었고요. 당시 민중들의 보편적 생활상과 진솔한 감정을 다룬다는 점, 단순하고 규칙적인 구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민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기생부용이 지었다고 하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서도민요, 평안도 중심으로 전했던 서도민요 수심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